(2025년 10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그리고 여당의 인사들이 잦은 궤변과 거짓말을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층 20, 3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조짐을 보인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들은 공화정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자기 재판은 자기가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태제인데 이걸 어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죠. 공화국은 저나 여러분 같은 국민들이 주권자입니다. 공화국. 이 민주당 사람들이 툭하면 우리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화국과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군주국입니다. 군주국. 군주는 뭐 군주가 황제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공작일 수도 있고 자작일 수도 있고 뭐 이름이야 뭐 우리 옛날 우리나라라면 임금이겠죠. 돌고리나 몽골족이라면 칸,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이라고 했을 겁니다.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그렇게 군주가 있습니다. 군주가 전권을 가지던 시절, 그때는 왕권 신수설이 통용됐습니다. 그게 뭐냐? 왕을 군주로 보시면 돼요. 군주로 바꾸면 군주권은 신이 준 것이다. 신의 대리자가 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전권을 행사하는 게 군주국입니다. 이 군주국과 정치적으로 비슷한 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가 비슷하죠. 특히 기독교를 보게 되면 유일신이 있고 유일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유일신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그것에 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겠죠. 유럽은 오랫동안 기독교 로마 시절에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이제 종교적인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국가를 유지했고 그 틀 안에서 왕이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군주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라는 군주 신수설로 군주가 독점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죠. 여기에서는 군주를 천자라 그랬습니다. 신을 하늘로 표현하고 군주는 그 신의 아들 천자다 하면서 천자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가진다. 그렇게 하고 지배를 해왔죠. 그런 오랜 역사를 겪다가 이제 공화정으로 이행을 하면서 아니다. 사회는 신의 사회를 카피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발견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느님의 뜻 또는 군주의 뜻대로 나는 움직이는 그냥 일개미, 그냥 병정이었어요. 뜻이었고. 그런데 나는 내가 있구나. 신과 다른 내가 있구나. 군주와 다른 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의지, 감정 같은 게 나라는 거죠. 아니면은 제 의식 같은 거. 처음에 리바이어널을 썼을 때는 감정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내 의지로 봤었고, 나중에는 나의 이성으로 보게 되고, 서양 철학에서 그렇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뭘 하게 되느냐? 사람이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하느님 말만 듣고 사는 사람, 시키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뭐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면은 내가 아무 교육을 안 받았어도 건져주려고 그러고, 부끄러우면은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 부끄러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건 인간이 뭔가, 누구나 다 뭘 갖고 있다. 올바름.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똑같다라는 게 나오죠. 물론 이제 경제적 상황은 다 다르죠. 그러면서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주나 신을 따르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사회계약론이 나오는 거죠. 왕권 신수설은 군주권은 신한테 받았다. 숫자는 받을 수가 아니라 신이 줬다. 줄 숫자입니다. 왕권 신수설을 거부하는 사회계약론이 나오면서 이 개개인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자라는 주권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의지를 가졌다. 나는 감정을 가졌다. 나는 합리성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왕권신 수술에서는 군주가 독점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는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주권을 갖고 그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자라고 하면서 공화정으로 온 겁니다.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동양에서는 이런 사상이 충분히 싹트지 못한 상태에서 서양 것이 들어와서 우리도 일본도 다 공화정,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도 북한도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공화정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화정을 하는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다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문제는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아마 홉스가 얘기했던가요? 송평인 논설위원이 오늘 동아일보에 자세히 썼던데 한번 송평인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하지 말라. 이거는요, 굳이 공화정, 사회계약론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딱 맞는 말이죠. 그래, 내가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만, 내가 희생을 해야만 사람들이 따라오죠. 제가 늘 이렇게, 저는 뭐 재앙학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리딩하는가 보게 되면 양보하고 혜택을 줘야만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재판에서 자기 유리하게 판단하게 되면 사람은 안 따라오죠. 독재자로 보고 멀리하게 되죠.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공헌자를 추미애 법무장관으로 봤습니다. 지금 추미애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아주 현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조를 맞춘 사람의 국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에요. 최민희 의원은 월간 말지 기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MBC 기자 출신 이진숙 위원장을 격렬하게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이진숙 씨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가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최 의원이 자기 딸 결혼식을 알리는데 거기다가 카드 결제도 부조를 할 수 있다고 넣었다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받아본 청첩장 중에 보니까 카드 결제로 해도 된다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모 인사가 있어요.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 2번 그걸 겪었는데 2분 다 자녀 결혼식을 하면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소도 아주 소소한 데서 했습니다. 그냥 뭐 그분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 호텔도 되고 어디 뭐 꽤 좋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저기 서울 강북구 의정부 다 가는 어느 계곡에 있는 그 조용한 음식점에서 했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만 모시고. 몰랐죠. 안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는 실력자들 중에는 그래도 일부는 자기네 개인 간원상제를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나 이런 분인데 자기가 아는 친구다. 그럼 그런 경우만 불러서 조용히 치르고 나중에 이제 소문으로 알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민희 의원은 자기 딸 결혼한다는 거를 동네방네 알렸고 거기에 카드 결제를 가능하다는 것도 돼 있고 또 그렇게 알리게 되면 피감기관에서 다 부조를 하고 화환을 보내죠. 보통 정치인들이나 고급 관료들은 화환은 상항한다. 뭐 어떤 경우는 부조도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갔어요. 이 최민희 씨가 그렇게 따지는 즉 남의 재판을 많이 한 말지 기자가 아니었다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그가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밀어붙인 국회 과방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또 괜찮은데 뭐 이렇지? 근데 뭐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뭐 딸이 뭐 결혼식장 엄마가 안 올까봐 뭐 어쩌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물론 모녀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최민희 의원의 부녀는 한 10년 전에 모녀 사이가 안 좋다고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다시 나빠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뭐 잘 몰랐다라는 이상한 소리. 자, 여기서 이 상당히 이상하죠. 아, 제2의 추미애구나.
느낌이 드는데, MBC 박정호 보도본부장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보도를 허용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국정감사장에 불렀다가 퇴장시켜버렸어요. 이거 참 웃기잖아요. 지금 MBC는 굉장히 친민주당 매체예요. 너무 심해요. 근데 그 MBC 보도본부장을 불러놨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들도 거기다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참 웃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명을 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 하다는 거 동네방네 알린 거. 자, 이런 것들이 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건 자기 재판 자기가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하지 않으니까 궤변 내지 거짓말로 들리면서 젊은 사람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서서히. 그러나 돌아서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인데 군통수권자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서 방위산업은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방위산업 결과물을 내놨죠. 잠수함 발사 지대함 탄도미사일 탑재한 장영실 잠수함. 현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급일 겁니다. 일본에 3,500톤짜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100톤 정도 큰 굉장히 꽤 괜찮은 디젤 잠수함을 진수했는데 대통령이 보통 갑니다. 문재인도 갔었어요. 근데 안 갔어. 그럼 총리가 가야지. 총리가 안 갔어. 국방부 장관이 가야지. 장관도 안 갔어. 합참의장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이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아덱스 개막식에 가서는 방위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 대통령이 자기가 안 가면 총리가 안 가면 장관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갔어. 왜? 이 장영실 잠수함은 이북이 예민하게 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대통령은 지금 방위산업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방산 중요하다. 돈 버니까 중요하다 그러는데 방산을 키우면 키울수록 북한은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나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은 방위산업도 죽여야 돼. 대한민국 원전 죽이듯이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건 안 죽여. 때를 놓친 거지. 사실 원전도 돈을 벌어주는데 그거는 죽이고 있어요. 근데 방산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때를 놓친 것 같아. 그렇게 친북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방산은 필요하다. 원자력보다도 방산 쪽에 국뽕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국뽕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부터 아주 말이 앞뒤가 다른 거짓말을 많이 해온 건 잘 아시죠. 자기가 긴급체포가 임국했을 때는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풀려나니까 또 다른 소리 하고 그 단식을 할 때도 가짜 단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싫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재명이 있겠지 어렵게 큰 사람이 뭔가 세상을 한번 바꿔놓겠지 했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 때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도 저렇게 하죠. 부조 다 받고 그걸 보면서 야 이재명이 저러니까 최민희도 저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래도 아직 미련이 많은 50대, 40대는 친민주당을 보이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기회를 못 잡은 20, 30대는 확연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반 이재명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남에 아파트가 2채고 상가도 2채랍니다. 근데 그가 참여연대로 활동할 때는 헌법에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라는 걸 넣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본인은 아파트 강남 2채. 강남 2채면은 요새 강남 사람들이 3030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30억을 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의 60억이죠. 그럼 뭐 잘 먹고 잘 사죠. 근데 그 2채라면 30, 60 뭐 엄청나게 된 100억대. 근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감독원도 포함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그뿐만인가요?
국토부 차관인 이상경 씨도 지금 뭐 자기 집을 갖고 있던 걸 팔지 않고 새로운 집을 샀다 이건데, 근데 그 집을 옮기는 타이밍을 놓쳐서 할 수 없이 두 채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집이 6억 원이나 올랐다. 전세 끼고 샀으니까 이거 갭 투자인 거죠. 말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갭 투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민희 의원하고 이상경 차관은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과방위원장에도 내놓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차관은 뭐 사퇴시킨다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재명 정권의 지지도는 떨어져 갑니다. 옛날에 추미애를 끌고 가다가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를 장관에서 해임했었어요. 그때 추 장관이 264의 그 뭐죠? 절정을 높은 걸 보면서 참 웃긴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계속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이제 물론 결사적인 지지층이 있고, 또 이재명 지지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 사이버 세계를 이용해서 뭐 가짜로 대한민국 행세하면서 IP를 그쪽에서 우리 사람들 인적 사항 알면 얼마나 뚫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받쳐주겠지만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민주당으로는 당혹스러운 게, 이대로 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기세패합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다수당을 유지해도 쫓기게 되는 거죠. 이기면은 계속 밀어붙이고 할 수 있지만. 자, 20, 30대가 일단, 이재명, 윤석열 대체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더 하네. 그 대장동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돌아서고 있죠. 자기 재판을 자기가 했습니다. 이 이재명 정권을 이끄는 다수 사람들, 옛날 운동권 출신이죠. 막 남을 비판했어요. 보수 세력 비판했어요. 국가 중흥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중흥하는 과정에서 독재를 했어요. 욕먹어 싸죠. 근데 부흥이란 걸 했어. 근데 이들은 독재를 비판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들도 독재를 해. 근데 이들은 국가를 부흥시키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 재판은 자기가 하면서 다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 홉스나 루소 이런 책을 배웠잖아요. 전경 시간에. 그거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386 운동권들이 다수인 민주당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놓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육법전서를 딸딸 외워 변호사가 되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약한 탓인지 매우 철학적으로 엉성한 사람이에요. 국가 재건론, 박정희 같은 그런 재건론도 없고. 저는 20, 30대를 필두로 해서 이재명 민주당 지지 세력이 이제 상당히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도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힘없는 정권이 된다라고 미리 속단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